야, 이거 튼튼한 거 맞나? 이 상태가 이게 조심. 진짜로. 이 정도 크기로 되나? 어머머! 지진이야! 소리탄! 일 안 하고 뭐 하는 거예요, 자꾸? 뭐가 문제예요, 뭐가 도대체? 팀장님, 그 지진 아니었어요? 요즘에 콩만 하면 지진인 줄 알고 겁나네. 아이고야. 놀래라. 손인선 이 때문에 내가 더 놀랐다. 그래. 아니 이 콩하고 그 콩하고 구분도 못해. 방금 지진이었는데? 지진이란다 세상에. 지금 지진인 줄 알고 지금 테이블 밑으로 지금 혼자 숨은 거예요, 혼자? 요즘에 그 국민 상식이잖아요. TV만 틀면 지진이 나면 이 탁탁한 탁자 아래다 숨는다. 이거 기본 아니겠습니까? 아이고, 그래도 대피 요령인데 용케도 알고 있네, 그래도. 예. 아이고. 근데 제가 개인적 생각을 좀 드는데요. 팀장님,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불안하게 살아야 돼요? 네. 사실 새해 첫날부터 이 일본에 지진이 나고 그리고 그 여파로 지진의 일이 우리나라까지 밀려오고 네. 이렇게 쿵 소리만 나도 벌벌 떠는 사람도 있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 언박싱의 역할이 중요하잖아요. 네네. 예. 성사원님,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그 일 잘 네네. 진행이 되고 있나요? 네, 자 전공을 살려서 제가 네. 실력 발휘 제대로 하고 돌아왔습니다. 진짜요? 네네. 또 제가 또 이런 위기에 대비해서 뽑힌 특제 사원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언박싱 안목 있어 사람 보는 눈 있어요. 예. 특채? 잠시만. 선배님도 팀장님처럼 낙하산이에요? 낙하산. 이게 뭔 소리야, 이게? 손인성, 낙하산이라뇨. 여기는 정식으로 뽑힌 턱채. 예? 턱채 모르나? 턱채. 예? 이런 위기에 대비해서. 맞아요. 이 지진 같은 위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지질학과 출신을 특채로 뽑았거든요. 이 전공 분야인 만큼 이번에 개발한 물건 정말 기대됩니다. 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예. 자, 이번 신제품 1호 고객은 왠지 손인선이 될 것 같아요. 진짜 100%. 예, 지진이 난다. 저는 지금 저 빼고 둘이 같이 회의하는 것 같아가지고. 아니야, 따라와. 아, 맞아요? 따라와. 아, 만약에 지진이 특채 맞는 것 일어났다. 같은데. 네. 어디로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 깜깜하잖아요. 정말 무섭죠. 근데 이 제품만 있으면 안전하게 대비할 수 있습니다. 진짜요? 네네. 그러면 저 같은 이런 불안감 있는 사람들은 예약해야죠. 저 미리 예약할게요. 아이고. 오케이. 잠깐만요. 이 예약을 되기까지 할 만큼 성공적인 개발품인지 한번 언박싱에서 바로 공개해볼까요? 야, 이번에 턱채가 만든 턱채, 우리 개발품. 특별한 개발품. 맞습니다. 야, 우리가 드디어 이제 성공하는 건가 싶어요. 턱채가 만든 개발품. 야, 자. 이 물건만 있으면 지구의 지진도, 우리 마음의 지진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네. 자,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위기에서 우리를 구원해줄 언박싱의 신제품 네. 공개합니다. 우와, 뭐야? 이거 뭐 보물이야 뭐야? 특별하게. 야, 이렇게 반짝이는 금덩이 일단 합격이에요. 근데 이 모양을 보니까 이거 금하고 이건 은인데 이거는 뭔가 황금 나침반인 것 같아요. 아니요, 지금 지진 나면 빨리 대피하기 바쁜데 이걸 뭐예요? 아유, 아니 한시도 급한데 그럼 어디로 갈 건데? 급하면 어디로 갈 건데? 그래. 자, 오늘의 개발품 보세요. 지진이 나면 우리가 어디로 어떻게 피해야 될지 예? 잘 모르죠. 예. 자, 나침반을 열어보면 예? 자, 열어보세요. 와! 자, 화장실 보이죠? 이쪽이에요. 이쪽이에요. 안전한 방향을 알려주는 거죠. 우와! 그럼 진짜 가르치는 이 화살도 닮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잠깐만요. 예? 세트가 또 있어요. 오. 자, 만약에 지진이 일어나면 위에서 떨어지는 낙하물 위험하죠. 위험하죠? 위험하죠. 무적의 실버 망토입니다. 이게요? 다 보호해줘요. 이야! 이게요? 그렇죠. 이야! 와! 이야! 이렇게 내가 쓰니까 그렇지. 반짝반짝 빛이 나서 그렇지. 사람들이 나를 다 쳐다볼 것 같아요. 그렇지. 인기짱 된 것 같은데요? 자, 이러다 진짜 난리나요. 빨리 대피해야 돼. 그럴까요? 이쪽으로. 저쪽으로 가야 돼요. 이쪽으로, 빨리 빨리. 대피해. 저는요. 이거 뭐야? 왜 놔두고 가? 팀장님 선배님! 니도 얼른 와라. 빨리 뭐 없어요. 망토도 없어. 같이 가. 나온다. 같이 가요. 야, 정말 신기한데요. 그럼요. 이 황금 나침반에 실버 망토까지 아하. 뭔가 이 금은 부하를 두른 것 같아서 뭔가 든든한 기분이 들어요. 네, 아우 섭섭해요, 왜 표정이 이렇게 안 좋아? 섭섭해. 두 분만 살려고 이렇게 도망가시는 거 보고 인생을 이런 거구나 하는 거 좀 느꼈잖아요. 근데 지진이 나면 뭐예요? 이 것만 번지르르하지 언제 이 나침반 찾고 망토 찾냐고요. 도망가기 바쁜데. 이봐라. 사실
사실 조금 성사원님 저도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이 비상 상황이면은 핸드폰 챙겨 나가기도 바쁜 상황인데 아니 이거 챙길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아니 지질 특제 성사원님 요즘 같은 스마트한 세상에 차라리 앱을 만들면 좀 어땠을까 맞아, 맞아. 싶은데. 어플리케이션. 팀장님, 예. 손인턴 휴대폰 방전되면 어찌할 낀데 오늘 개발품은요 충전도 필요 없어요. 예. 딱 열어가지고 황금 나침반아 안전한 길을 내한테 좀 알리도 이러면 돼요. 충전도 필요 없어. 저는 선배 안 살래요. 안 사. 그 제품 안 사. 차라리 휴대폰 보조 배터리 살랍니다. 그게 나은 것 같아요. 팀장님 이참에 특채도 없어요. 뭔 특채예요? 정말 이걸 보고 느끼는 거는 진짜 믿을 만한 건 나 자신인 것 같아요. 요즘처럼 아는 만큼 지킨다는 말이 와닿은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다들 어떠세요? 맞습니다. 지진의 위협에서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는 게 참 중요하잖아요. 예.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지진이 얼마나 무서운지 영상을 담아봤는데요. 예. 함께 보시죠. 어우 무서워. 이게 얼마 전이죠. 어떻게 어머 어쩌나. 정말 너무 놀랐습니다. 2024년 새해 첫날부터 모두를 충격에 빠뜨린 재난이었죠. 일본 이시카와현 노토반도에서 7.6 규모의 강진이 발생했는데요. 아이고야. 이 지진으로 발생한 사망자가 무려 200여 명을 넘어섰고 2만 동에 가까운 주택이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화면으로 봐도 그쵸. 아우 너무 무섭다 그쵸. 맞아요. 지진의 위협 한국도 예외는 아닙니다. 예. 2016년 경주에서 규모 5.8의 지진이 발생했는데요. 당시 부산에서도 흔들림을 느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첨성대 기울기도 예. 또 변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저렇게요. 다시 봐도 정말 무섭고. 지진으로 대피하기까지 공포를 겪은 후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걸 많은 분들이 체감하게 됐는데요. 네. 또 그 다음에 또 포항에서 지진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지진에 대한 이런 두려움, 공포, 걱정 한층 더 심해졌죠. 그리고 몇 달 전이었죠. 네. 지난해 11월 30일에 경주에서 4.0 규모의 지진이 또 발생했습니다. 아우, 저도 새벽에 문자 받고 깜짝 놀랐잖아요. 이렇게 자주 발생하면 안 되는데. 그렇죠. 왜 이렇게 자주 일어나죠? 너무 무섭습니다. 실제로 지진 관측을 시작한 1978년 이후 국내 지진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2016년 경주 지진 이후 지진 발생 횟수가 폭발적으로 늘었고요. 2022년에는 77번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야, 어마어마하죠. 네네. 이렇게 영상을 보고 나니까 이 지진에 대해서 모르는 게 많으니까 좀 더 무서운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두렵죠. 예. 네. 이러니까 제가 자꾸 심장이 벌렁벌렁거리고 집 안에서나 집 밖에서나 쿵쿵 소리에 놀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 이해합니다. 근데요, 이 과한 불안감은 오히려 해롭잖아요. 네네. 일단 불안감은 좀 넣어두고요. 언박싱 해야 될 일을 해보자고요. 자, 지진에 강한 부산을 만들기 위해서 언박싱 연구소의 지진 전문가를 모셔봤습니다. 자, 박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박사님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저 행정안전부 우리나라 활성단청 사업단 단장을 맡고 있는 부산대 지질환경과학과 선문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예전엔 이 지진에 대해서 별 인식을 못하고 살았는데요. 2016년 경주 지진 이후로 이 국내에서 또 지진이 부쩍 늘어난 것 같은 그런 네. 느낌이에요. 이게 불안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실제로도 그런 건지 이 지진 발생 추이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예, 우리나라는 1978년부터 과학적인 지진 관측을 했거든요. 그 통계를 보면 규모 3.0 이상 지진은 1년에 5차례 내지 한 10차례 가까이 일어납니다. 1년에요? 예. 그리고 4.0 이상 지진도 1년에 한두 차례는 꼭 일어납니다. 그리고 5.0 지진이 지금까지 1978년 이후에 10번 일어났는데요. 예. 그걸 통계적으로 보면 한 5년에 한 번꼴로 우리나라에서 지진이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지진의 안전지대가 결코 아니다. 결코 아니다. 그리고 2000년대 오면서 예. 지진이 또 급증하고 있는 그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네. 박사님, 지진 발생 빈도가 실제로 급증했다고 하니까 걱정이 되는데요. 예. 그러면 왜 이 지진이 발생하는 거예요? 지진이 발생하는 이유는 우리가 지구의 껍질을 지각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네. 지각이 용수철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짜요? 그래서 지구의 껍질이 또 이렇게 판구조 운동에서 운동을 하는데요. 예. 운동을 하다 보면 지각에 힘이 가해지면 예. 용수철이 늘어나듯이 쭉 늘어나다가 한계에 도달하면 끊어져 버려요. 끊어질 때 용수철이 끊어지면 진동하죠. 예. 그와 마찬가지로 지진도 지각이 끊어지면 예.
지진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게 지진입니다. 예. 그렇죠. 그 지진하면 왜 땅이 흔들리는 지진동 예. 많이 생각들 하시잖아요. 예, 예. 근데 지난 일본 지진 때는 지진해일 경고 문자가 예. 오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지진이 일어나면 발생하는 현상들이 있죠. 예. 지진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땅이 흔들리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내진이 안 된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위험하고 댐이라든지 이런 위험 시설물들 굉장히 위험합니다. 특히 지진이 발생했을 때 그 지역의 땅들이 집안이 연약할 때는 네. 지진동이 증폭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좀 더 커진다는 거죠? 예. 그리고 액상화, 예. 물같이 돼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위험성이 높고요. 네. 그다음에 지진이 또 발생하고 나면 주변 산사태 같은 것도. 맞아요. 영상에서 봤어요. 그다음에 바다에서 깊은 바다에서 뭐 6.5 이상의 강진이 발생하면 예. 이 해파가 굉장히 크게 발생하죠. 그리고 우리가 쓰나미라고 이야기하는데 쓰나미. 해안가가 굉장히 위험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도심지에는 이 화재를 일으킬 수 있는 뭐 주유소라든지 예. 가스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이런 것들에 의해서 화재가 또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래서 도심지에 지진이 발생하면 화재에 의한 이런 피해가 굉장히 크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근래에 또 지진이 잦아지면서 우리나라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두려워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맞아요. 우리나라에 발생한 대표적인 지진하면 어떤 게 있었나요? 우리나라는 1978년부터 지진 관측이 있었다는데요. 그 중에서 5.0 이상 지진이 10번 일어났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게 2016년도에 경주 지진입니다. 많은 분들 기억하시죠. 규모 5.8이고요. 네네. 그 다음이 포항 지진이 2017년도에 일어났는데 5.4였죠. 그죠? 네네. 그런데 우리 역사 시대로 보면 더 큰 지진이 일어났어요. 예를 들어서 보면 경주에서 779년도에 지진이 발생해가지고 100명 이상 죽었다 했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그때는 굉장히 적게 살았고 그런데도 100명 이상 죽었다는 걸 보면 피해가. 뭐 거의 6.5 이상의 지진이고요. 그다음에 조선시대 인조 때는 한 100년 동안 지진이 많이 났어요. 그때는 큰 지진이 일어나 특히 예를 들어서 1643년도에 보면 울산에서 지진이 일어나 땅이 갈라지고 쓰나미도 일어나고 이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이것들도 보면 한 6.5 이상 지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우리 관측 기록으로 보면 5.8이 최고고 역사적으로 보면 한 6.5에서 한 7.0 사이에 그런 지진도 발생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예. 이야기를 듣고 보면은 우리나라도 지진으로부터 안전지대는 아닌 것 네네.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요, 저는 이 일본 이 노트반도 지진 때 부산이 이제 일본이랑 좀 가까우니까 지진 해일이 부산 쪽으로 올까 봐서 걱정을 많이 네, 했었는데요. 예, 그렇죠. 근데 또 이야기 들어보니까 강원도 쪽으로 또 위험이 많이 전해졌다고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 지진 해일의 위험한 이 방향은 또 어떻게 알 수 있는지 궁금해져서요. 그 지진 해일을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우리가 이해하면 되는데요. 네. 지진 해일은 일단 수심이 깊은 곳에 지진이 나야 됩니다. 네. 그래서 한 1000m 이상 예. 깊은 수심이어야 되고, 예. 그다음 규모가 한 6.5 이상의 큰 강진이어야 되고, 이 지진 활동을 할 때 단층 운동이 일어나는데 단층이 상하 운동이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한 1000m 깊은 데서 바닷물이 덜썩하면 하면 그 운동량이 굉장히 크겠죠. 그게 해안가로 가면 수심이 얕아지니까 진폭이 증가하면서 큰 지진이 발생하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데는 서해나 남해는 네. 수심이 얕아서 지진 해일이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동해가 문제인데요. 예. 그래서 동해 같은 경우는 수심이 2000m까지 깊고 또 규모도 6.5 이상 지진이 일어나고 역단층 운동, 예. 상하 운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번에 올해 1월 1일 날 네네. 지진이 네, 나서 묵호항 같은 데는 한 80cm 정도의 지진 해일이 발생했고요. 그다음에 또 1983년도, 93년도에도 그때는 규모가 7.7, 7.8 이런 지진이 났거든요. 동해에서. 예. 이럴 때는 한 3m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고 예. 여러 재산 피해가. 그래서 우리나라도 동해에서 지진이 발생했을 때, 큰 지진이 발생하면 동해안가에 큰 피해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지역 부산에는 지진이 없었지만 뭐 예. 경주 그리고 예. 포항 지진 때 그리고 새해 일본 지진 때도 부산에서도 지진동이 많이 느껴졌었거든요. 맞아. 그래서 부산 시민들의 걱정을 나누기 위해서 예. 제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아이고. 함께 가보실까요? 그럴까요? 언박싱 고객님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간다. 자, 언박싱의 밑보석, 믿고 보내는 성사원 오늘 시장 조사 그럼요. 나왔는데요. 조사 현장은 바로 여기입니다. 알지?
바다 쪽이지. 바다 쪽인가? 어디로 가야 되지? 어디로 가야 되죠? 부산에는요, 강도 있죠, 산도 있죠, 맞아요. 바다도 있죠. 그리고 피난 수도의 유산인 오래된 건물도 많고요. 그리고 삐까뻔쩍한 초고층 빌딩도 참 많습니다. 맞아요. 평상시에는 다양한 매력으로 좋지만 이게 비상시에는요, 복합 재난의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복합 재난에. 지진 때문에 걱정이신 분들 만나러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그러게요. 진짜 어디로 가나 복합 재난이면 여기도 저기도 다 위험한 곳이잖아요. 네. 저 높은 빌딩은 보기만 해도 아찔한데 진짜 지진이 일어나면 어떡해요? 그래서 제가 또 부산 곳곳을 누비고 왔습니다. 지진으로 인한 걱정이 큰 지역들을 찾아다니면서 부산 시민들의 생각을 직접 들어봤습니다. 아, 오늘만큼 진짜 성상원이 정말 든든하게 많이 느껴지네요. 열심히 했습니다. 혹시 지진하면 어떤 생각이 먼저 드세요? 지진하면은 상당히 불안하지요. 처음에. 그래 부산은 이 부산 해운대 특히 우리는 해운대 살기 때문에 바다가 가깝고 일본도 가깝고 또 이거 뭐고 불판이가 뭐고 저 제일 위험한 네. 판 안 있나 그것도 가깝고 네네. 상당히 복합적으로 좀 불안한 경우를 많이 느껴요. 네네. 7, 8년 전에 지진이 나고 우리 내가 37층에 사는데 아유, 그 네. 마린시티에 네네. 그 높게 사시네요, 그렇죠? 등이 완전히 등이고 이 그때를 테이블이 생생히 완전히 기억을 하시더라고요. 흔들림이 아주 컸어요. 37층이니까 엘리베이터 타고 이제 조금 지진이 멈췄을 때 내려와갖고 이래 동백섬으로 오니까 여진이 동백섬 전체를 갖다가 완전 섬이 흔들리더라고. 그래 우리 옆집에 사는 사람은 사모님은 공포증이 걸려갖고 다른 이제 그 연산동에 아파트로 2층으로 살았어요. 그때 이후로. 그렇죠. 이웃은 이사까지 가셨대요. 자, 오래된 건물들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이곳은요. 한국 전쟁 이후 피난민들이 모여 살던 영도입니다. 예. 숱한 사연과 역사를 담은 이 오래된 집들이 지진 앞에서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벌써 금이 갔어. 자, 고층 건물도 많고요. 오래된 건물도 많고 부산은 지진이 나면 얼마나 위험한 걸까요? 지진 전문가를 찾아가 봤습니다. 이렇게 저희는 만날 기회가 없으니까 오늘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진짜 궁금했거든요. 반갑습니다. 부산은 이제 피난 시절 때부터 갑자기 도시가 팽창을 하게 됐고 예, 부산이. 많은 돈을 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그 블록조나 조적 그 벽돌, 시멘트 벽돌로 이렇게 쌓은 그 조적적 건물이 네,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조적적 건물이 지진에 가장 취약한 건물입니다. 아이고. 그래서 부산의 삼복도로나 이런 생계를 원도심지를 위해서 어쩔 수 중심으로 없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네네. 개발이 되고 네, 이렇게 맞아요. 일본에서 한 200km 내지 300km 떨어져 있는데 그 지역에서 지진이 발생했을 때는 장주기 건물, 그러니까 고층 건물들을 만나게 되면 이제 공진 현상과 같은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부산은 일단 인근 지역에서 발생하는 지진의 영향을 받을 확률이 국내에서 가장 큰과 동시에 일본에서 발생하는 지진의 영향을 받을 확률도 가장 큰 도시이기도 합니다. 시민들 인터뷰 보니까요. 예. 고층에 사시는 분들 그리고 오래된 건물에 사시는 분들이 걱정이 많으신데 맞아요. 지진이 나면 그러면 고층, 저층 어디가 더 위험한 거예요? 다 위험하겠죠? 아예 저층이 더 위험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고층 같은 경우는 그래도 예. 지을 때 내진 설계를 잘한 편인데 네네. 과거에 88년도 이전에 지었던 건물 같은 경우는 그 내진 설계가 전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이런 건물들은 예. 굉장히 지진에 취약할 수 있죠. 네. 진짜 많은 분들이 이걸 많이 궁금해하실 거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팀장님. 예? 의지해요, 나한테. 지질 턱 제가 또 특별히 또 준비한 게 있는데요. 네. 저층은 언제 위험하고 예? 고층은 언제 위험한지 실험한 아주 귀한 영상이 있어요. 예. 네, 오상훈 교수님의 설명 좀 더 들어볼까요? 네. 실제로 지진이 오면 왜 높은 건물이 더 위험할 것이다 언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로 더 위험한 건 저층 건물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일단 그 강진 지역에서 지진 피해 조사를 가보면 거의 한 90% 이상이 4층 이하의 건물에서 지진 피해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지진파 자체가 굉장히
그 이제 여러 가지 성분들 이제 그걸 이제 저희들은 주기 성분이라고 네네. 하는데 주기 성분이 굉장히 다른 파들이 막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직접적으로 충격력으로서 이렇게 팍 줄 수 있는 파들은 주기가 굉장히 짧은 단주기 성분이거든요. 주기가 짧은 저층건물들을 만나면 그 공진과 같은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저층건물들이 피해를 많이 입게 됩니다. 자, 이건요 저층 건물이 얼마나 위험한지 교수님이 직접 실험한 영상인데요. 와, 실험체도 진짜 건물처럼 지었네요. 맞아요. 실제 건물처럼 벽돌로 지은 저층 건물인데요. 포항이나 경주처럼 가까운 곳에서 지진이 나면 지진파의 여러 성분 중 강렬한 단주기 성분의 영향을 받는데요. 저층 건물이나 필로티 건물들이 주로 피해를 입는다고 합니다. 정말 많은 건물 유형이잖아요, 여기 지금. 저 필로티에 사는데 예, 정말 많아요, 주변에. 그 지진의 성격에 따라서 멀리 있는 초고층 건물에까지 영향을 주는 지진이 있죠. 좀 멀리 떨어졌을 때 원거리 한 200km 내지 300km 떨어진 곳까지 이렇게 가게 되면 그 지진의 크기는 굉장히 줄어듭니다. 그 강도는 줄어드는데 그 대신에 지진파의 성분이 장주기 성분으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주기 성분이 이제 결국은 주기가 긴 고층 건물 내지 초고층 건물에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낮은 건물이 흔들리는 건요. 가까운 곳의 지진으로 인해 단주기 성분 때문이고요. 자, 이번엔 높은 건물이 흔들리는 거 보이시죠? 이건 일본처럼 먼 곳에서 지진이 나서 장주기 성분의 영향을 받는 경우입니다. 그 차이가 확연하게 보이시죠? 맞아요. 이래나 저래나 다 위험한 상황인 거잖아요, 지금. 엄청 흔들린다. 근데 저는 또 궁금한 게 이 지진에도 다양한 파가 있는지 몰랐어요. 그런데요, 이 저층 건물이랑 고층 건물이 다 위험하면 도대체 우리는 어떤 건물에 살아야 하는지, 그럼 근데 중간층에 살아야 되는 건지, 도대체 어디다 집을 짓고 살아야 되는지. 예? 타임 그거 제가 알려드릴게요. 예. 팀장님 노래가 있습니다. 어떤? 저 푸른 초원위에 요새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팀장님과 같이 살래요. 그야말로 그 단순하게 예. 단단한 땅에다가 튼튼한 집을 짓고 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쵸. 부산 같은 경우는 특히 예. 오래된 건물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는 내재 설계가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부터라도 철저히 준비를 해가지고 조금 돈이 더 들더라도 내진을 철저히 내진 설계를 해서 하면 안전해질 겁니다. 그래서 저도 학창 시절에 배운 단어가 있었는데 이번에 경주 지진 이후에 딱 등장하더라고요. 활성단층? 활성단층. 예, 요 친구가 언제 어디서나 지진을 발생시킨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부산 인근에도 이 활성단층이 있는 건가요? 부산은 불행하게도 여러 큰 단층이 그냥 도심지를 지나갑니다. 예를 들어서 서쪽에는 그 양산단층이라는 큰 단층이 양산시와 낙동강으로 지나가고 저기 화면에 보이는데요. 그다음에 도심지 중앙으로는 동래단층이 지나가고요. 그다음에 또 동편에는 일광단층. 뭐 이런 여러 가지 북북동 방향의 단층이 많거든요. 정말로 많아요, 진짜. 이 도심 한가운데. 맞습니다. 그 중에서도 동래단층의 북쪽하고 양산단층 그리고 또 울산단층이라는 단층이 있는데요. 이 단층에서 지금 한 70여 개의 활성단층 지점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부산은 불행하게도 경주, 포항, 울산과 함께 굉장히 지진에 취약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께서 만약의 상황에 위험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박사님께서 부산의 지진 재해 지도를 만드셨어요. 내가 사는 이 지역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이게 알 수 있다면서요, 교수님? 우리가 17년도에 부산발전연구원하고 같이 예비적으로 지진이 발생했다. 그러니까 부산시에서 한 6.7 정도의 지진이 발생하면 어디가 위험할 것이냐, 어디에 지진동이 정폭될 것이고 어디가 액상화가 일어날 것이냐 하는 거에 대한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 보면 우리 부산 같은 데는 이 센텀시티 있는 그 수영천 주변에 굉장히 좀 이게 지진파 정폭이 많이 일어나고요. 이게가 왜냐하면 그 연약 지반이 굉장히 두껍습니다. 그 다음에 부산 역하고 중앙로 쪽에 옛날에 다 바닷물에 잠겨 있던 곳입니다. 그래서 매립이 된 곳이라서
위험하고요. 그다음 낙동강 주변이 조금 심각합니다. 낙동강 주변에는 연약 지반의 두께가 깊은 데는 80m, 100m까지 가는 데가 있습니다. 이래서 낙동강 주변에도 실질적으로 이 지진파 정폭이 굉장히 심하게 일어나는 곳입니다. 오, 이번에 액상화 지도네요. 저 시뻘건 게 다 뭐예요? 예. 액상화는 예. 지하 한 30m까지 물을 머금고 있는 모래가 있으면 이 지진동이 오면 갑자기 흙이 물같이 되는 현상입니다. 그러다 보면 액상화된다. 네, 네. 그래서 그런 곳에서는 아파트를 기초공사를 잘못하면 그냥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집안이 그 순식간에 물처럼 되니까. 단가가 좀 위험한데 특히 이제 수영천 이렇게 보시면 수영만이 있는데 여기는 저 센텀시티 있는 곳이라든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산역이라든지 중앙로 같은 경우는 바닷물에 잠겨 있었거든요. 그래서 매립한 곳입니다. 그다음에 낙동강이 벌겋게 나오죠. 낙동강은 연약 지반이 굉장히 두껍고 모래 성분들이 옛날 범람원 하천이 홍수 때 이렇게 범람됐던 곳이기 때문에 이곳에는 물도 많고 그다음에 모래가 많아가지고 지진이 일어나면 굉장히 취약한 곳이 바로 이 낙동강 주변입니다. 강비 보고 싶었는데 위험한 곳이었구나. 저 지도가 있으니까 부산시가 저 지도를 딱 토대로 이런 대비를 조금 정책을 좀 잘 세웠으면 좋겠네요, 진짜.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도 많이 몰랐는데 보고 나니까 어떻게 좀 대처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 좀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저는 언박싱을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게 이 모기가 늘어난 것도 그리고 기후 위기가 생긴 것도 그리고 낙동강물이 더러워진 것도 다 우리 사람 때문이잖아요. 근데 혹시 이 지진도 우리 사람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가 있는지 있습니다. 있다고요? 예. 그런 사람의 활동에 의해서 일어나는 지진을 인공지진 또는 유발지진이라 하거든요. 대표적인 게 첫 번째는 핵폭탄 실험이고요. 그다음에 지하에다가 굉장히 강력한 수압을 주면 단층 사이에 물이 들어가니까 미끄러지는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그게 또 유발지진이라고 하는데요. 그 예를 보면 2017년도에 저 북한에서 핵폭탄 실험을 했잖아요. 그 실험하면서 규모 5.7 지진이 났습니다. 거의 경주 지진에 버금가는 그런 지진이 일어났고요. 불행한 사태지만 우리 포항 같은데 2017년도에 지열 발전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하에다가 강한 압력으로 물을 집어넣으니까 그게 단층이 움직여가지고 포항 지진이 2017년도에 규모 5.4로 지진이 발생한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인간의 활동이 지하 활동을 잘못하면 인간의 지진을 만들기도 합니다. 반성합니다. 사실 요즘 간척지들죠. 매립하죠. 그리고 난개발하죠. 이게 전부 다 지진에 일어날 수 있는 발생 위험을 높이는 거였어요. 그렇죠? 그러게. 아니 진짜 우리 주변에 위험이 클수록 정확한 정보를 알고 대응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또 준비를 해봤는데요. 언박싱표 우문 현답을 준비해봤습니다. 따당! 다들 눈치채셨겠지만 우문은 손인턴 담당이고요. 네네. 제가요? 자, 그리고 현답은 박사님 담당.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뭐 손인턴과 저랑은 뭐 별 차이가 없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또 인턴 그 팀장이라는 이유로 저에게 이렇게 롤을 주지 않은 것 같은데. 자, 그럼 평소대로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평소대로 하면 되죠? 제가 궁금한 거 물으면 되죠? 맞습니다. 이름하여 우문 현답. 첫 번째 질문입니다. 굉장히 궁금한 건데요. 지진이 났을 때 화장실로 도망가는 게 더 안전한가요? 탁자 아래로 들어가는 게 더 안전한가요? 궁금해요. 나도 너무 물어보고 싶어. 밖으로 나가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너무 급해서 밖으로 못 나갈 경우가 많은데요. 그럴 때는 어느 정도 내진이 된 건물 같은 경우는 이 탁자 밑에 들어가는 게 안전하고요. 왜냐하면 화장실로 가면 그 거울도 깨지고 전구도 떨어지고 하니까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만약에 내진이 안 돼가 완전히 건물이 이 붕괴가 될 경우에는 생존 공간이 가장 잘 만들어질 수 있는 공간이 이런 탁자보다는 이 화장실 같은 데는 비교적 공간이 좁고 튼튼하거든요. 그래서 건물이 무너지더라도 생존 공간이 생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 집이 내진이 전혀 안 됐다. 저층 건물이다 이러면 화장실로 가시고 그렇게 내진이 어느 정도 됐다 하면 테이블 밑으로 가는 게 더 안전할 것 같습니다. 꿀팁이네. 우문 현답.
두 번째 질문입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이 지진하면 전조 현상이란 말 들어보셨잖아요. 맞아요. 근데 SNS에 막 이렇게 올라오고. 맞아요. 새때 막 도망가고 물고기 신호라고 도망가고 하늘에 막 구름띠 생기고. 맞아. 이거 다 이유가 있는 건가요? 우리가 아직까지는 우리 현대과학에서도 지진이 언제 일어나는지, 얼마나 큰 지진이 일어나는지, 어디에서 일어나는지 이걸 예측하기는 불가능합니다. 만약에 예측하면 그건 뭐 노벨상 감일 겁니다. 아마 동물들의 이상 행동이라든지 이런 걸 이용하려고 하는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노력은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런 현상이 일어나도 지진이 일어날 확률은 실제로 일어나는 거는 0.1%도 안 됩니다. 그래서 현대 과학자들은 그걸 아직까지는 전조 현상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교수님, 땅을 우리가 고정을 할 수는 없잖아요. 맞아. 근데 이게 지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없을까요? 우리가 지진을 막거나 뭐 줄이거나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운명이다. 그냥 지구에서 살면 지구가 살아있기 때문에 운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국민들은 지진이 실질적으로 일어나면 저도 그거 겪어봤거든요. 실제로 지진 현장에 계셨던 적이 있으셨다고. 큰 지진을 대만에서 겪어봤는데 그때 실제로 지진이 발생하면 아무도 안 도와줍니다. 실제로 발생했을 때는 자기의 이 목숨이라든지 이 가족들을 그다음에 이런 재산을 보호하는 것은 스스로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지진이 발생했을 때 대피 요령을 항상 좀 생각해 놓으시고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구급약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준비해 놓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언박싱에서 풀어야 할 이야기가 더 남아있죠. 지진에 대한 미래 세대들의 생각을 전해드리면서 우리는 이만 퇴근해볼까요? 네. 환경에 대한 고민이 없어지는 그날까지 미래 세대에는 더는 미안하지 않을 때까지 지구가 살아야 우리가 산다! 언박싱! 지진 안녕. 진짜 오지 마! 성당을 타본 친구도 있겠지만 성당을 아직 못 타본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들을 지켜줄 수 있는 구명조끼 어디에 있는지 함께 한번 살펴볼까요? 시민들이 일상에서 일어나는 사고부터 대형 재난에 우리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그리고 시민의식 그리고 안전의식을 높일 수 있기 위해서 다양한 체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진이 발생했을 때는 무리하게 밖으로 나가시기보다는 우리 책상이나 식탁 아래에서 머리를 보호하고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리고 지진이 발생했을 때는 고지대나 높은 언덕으로 대피하여 주시고 이와 같은 경우가 힘들다면 건물 높이 3층 이상 건물로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여기 위 구멍 있는 거 좋다. 그냥 문자 맞추고 있습니다. 그렇죠? 건물에 지금 점점 나서 황성지게 나가요. 그렇죠? 무슨 일이 나올까요?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우리 즉시 바로 지진이 나면 일단 먼저 머리를 보호하고 책상 밑에 있는 봉을 잡고 지진이 멈추면 이제 밖으로 대피해서 나가면 된다고. 왜냐면 저 일본에서 저거 난 것처럼 한국에도 이제 큰 지진이 일어나면 무서울 것 같다 싶었고. 지진이 났을 때는 가스불을 안 잠그면 불이 갑자기 나서 더 지진이 크게 날 수도 있고 갑자기 불이 나면 곤란해지니까 가스불은 꼭 잠궈야 한다고 생각해요.